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셨나요?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팔뚝이 얇아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진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으시죠? 제가 지난달 병원에서 만난 67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일어나려다가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근육량이 20대 여성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6개월 안에 거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매년 근육의 8%가 사라집니다. 7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30년간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찾아낸 놀라운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7가지 특별한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만 제대로 드시면 80세에도 40대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유청단백질입니다. 우유에서 추출한 이 성분은 달걀보다 3배 빠르게 흡수됩니다. 두 번째는 달걀인데 조리법에 따라 효과가 천지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연어와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들. 네 번째는 콩류와 견과류의 숨겨진 힘. 다섯 번째는 그릭 요거트와 치즈의 특별한 단백질. 여섯 번째는 퀴노아와 햄프시드 같은 슈퍼푸드들. 일곱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합친 시너지 조합법입니다. 저는 김건우입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0km를 뛰고 있습니다. 제 비밀은 바로 이 7가지 음식에 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지팡이에 의존할 때 저는 손자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의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청단백질을 처음 알게 된 건 제 형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69세였던 형님이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주치의가 권한 게 바로 이 유청단백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2주 만에 형님이 혼자 걸어서 퇴원하셨어요. 3개월 후에는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실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도대체 유청단백질에 무슨 마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 답은 류신이라는 특별한 성분에 있습니다. 류신은 근육을 만드는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생산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유청단백질 100g에는 류신이 14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건 달걀의 3배, 소고기의 2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 놀라운 건 흡수 속도입니다. 일반 고기를 드시면 소화되는데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유청단백질은 단 30분 만에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60세가 넘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유청단백질은 이미 소화가 쉬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불평하시는 분들, 이건 생명과 직결된 핵심이라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유청단백질 25g을 물에 타서 마셨더니 하루 종일 기력이 넘쳤습니다. 오후 3시쯤 찾아오던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녁에도 활기차게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95%까지 올라갑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면 겨우 60%밖에 흡수되지 않아요.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타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차가운 물에 타서 드세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2번에서 3번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유청 단백질 제품들을 보면 설탕이 잔뜩 들어간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피하세요. 순수한 유청 단백질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고 단맛을 원하시면 스테비아나 천연 감미료를 따로 넣으세요. 인공 감미료는 장내 세균을 망가뜨려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달걀만큼 완벽한 음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걀의 진짜 힘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 조리해서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 친구 정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세인 미경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달걀 3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름에 볶아서 드셨어요.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달걀이 몸에 좋다는 걸 믿고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친 겁니다. 문제는 조리법에 있었습니다. 달걀을 180도 이상 고온에서 조리하면 좋은 단백질이 변성됩니다. 마치 플라스틱이 녹아서 독성 물질로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기름에 볶거나 튀기면 최악입니다. 달걀의 영양소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해야 할까요? 정답은 80도 이하의 저온에서 천천히 익히는 겁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달걀을 넣어서 8분간 삶으세요. 이때가 가장 완벽한 상태입니다. 달걀찜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불에서 빨리 익히지 말고 약한 불에서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천천히 익히세요. 달걀 하나에는 6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완전 단백질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음식은 흔하지 않습니다. 소고기도 생선도 한두 가지씩 부족한 아미노산이 있어요. 하지만 달걀은 정말 완벽합니다. 더 놀라운 건 달걀의 흡수율입니다. 제대로 조리한 달걀은 무려 97%가 몸에 흡수됩니다. 이는 모든 단백질 식품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콩은 70%, 고기는 80% 정도밖에 흡수되지 않아요. 달걀을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2개, 오후 간식으로 1개, 이렇게 나누어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달걀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3배 증가합니다.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5배 올라가요. 하지만 절대 커피와 함께 드시지는 마세요. 카페인이 달걀의 철분 흡수를 70%나 막아버립니다. 생선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비린내 때문에 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제 이웃집 할아버지 김태용 씨의 변화를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김 할아버지는 72세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재활이 잘 안 되어서 6개월째 휠체어 신세를 지고 계셨어요. 의사도 걷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매일 연어 구이를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거부하셨지만 3주 후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단단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2개월 만에 지팡이를 짚고 걸으셨고 4개월 후에는 혼자서도 계단을 오르내리셨어요. 도대체 생선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연어, 참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몸속 염증을 잡아먹는 소방관 역할을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몸 곳곳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 염증이 근육을 녹여버립니다. 마치 산성비가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생선의 단백질 품질입니다. 연어 100g에는 25g의 최고급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근육 회복 속도를 3배나 빠르게 해줍니다. 특히 참치에 들어있는 유신은 1.9g으로 달걀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절대 튀기거나 구우면 안 됩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오메가3가 파괴되어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찜이나 수프로 만드세요. 물의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생선이 비리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조리하기 전에 우유에 10분간 담가두세요. 우유의 단백질이 비린내 성분을 중화시켜줍니다. 그 다음 생강과 마늘을 함께 넣고 조리하면 비린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을 드세요. 월요일에는 연어, 수요일에는 고등어, 금요일에는 참치 이런 식으로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각 생선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 생선도 괜찮습니다. 요즘 급속 냉동 기술이 발달해서 신선한 생선과 영양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저렴하고 보관하기 편합니다. 해동할 때는 찬물에 담가서 천천히 녹이세요.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단백질이 변성됩니다. 콩이나 견과류는 맛없고 소화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잘못된 편견입니다. 제 제자였던 박영희 교수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시 78세셨던 어머님이 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고기를 전혀 드실 수 없는 상태가 되셨어요. 의사들도 영양실조를 걱정했습니다. 그때 영혜 교수가 어머님께 콩 요리를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두부찜, 콩나물국, 검은 콩 죽을 번갈아 가며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근육량도 수술 전보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주치의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묵은관 소리 한다고 의심하시는 분들, 실제 의료진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계속 의심만 하시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실 겁니다. 콩의 힘은 아미노산 균형에 있습니다. 콩 100g에는 36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고기보다 많은 양입니다. 더 중요한 건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이 호르몬 균형을 맞춰서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견과류는 또 다른 보물 창고입니다. 아몬드 30g에는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호두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특히 호박씨는 뮤신 함량이 달걀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견과류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그보다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혈압에 좋지 않습니다. 콩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삶은 콩을 으깨서 마요네즈와 섞으면 훌륭한 샐러드 드레싱이 됩니다. 두부는 으깨서 계란과 함께 볶으면 스크램블드 에그처럼 드실 수 있어요. 콩나물은 데쳐서 참기름과 마늘로 무치면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발효시킨 콩 제품들은 더욱 좋습니다. 된장, 청국장, 나토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개선시켜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 흡수도 잘 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이런 발효 콩 제품을 드세요. 견과류는 그냥 드시지 마시고 물에 불려서 드세요. 8시간 정도 불리면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몬드나 호두 껍질에는 타닌 성분이 있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요거트 한 통 사는 것도 고민되시죠? 가격도 비싸고 맛도 시큼해서 선뜻 손이 안 가실 겁니다. 하지만 제 동료 최민수 박사의 장인어른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80세이신 장인어른이 작년 여름에 낙상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엉덩이뼈가 부러져서 3개월간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의사는 뼈는 붙을 수 있지만 근육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가 매일 그릭 요거트를 떠먹여 드렸어요. 처음에는 거부하셨지만 꿀을 살짝 넣어서 단맛을 내니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환자들은 근육이 계속 줄어들었는데 장인어른만 근육량이 유지됐습니다. 4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도 걸으셨어요.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짜증내시는 분들, 이건 생사가 달린 문제라서 몇 번이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릭 요거트의 비밀은 카제인 단백질에 있습니다. 일반 단백질은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카제인은 무려 8시간 동안 천천히 흡수됩니다. 마치 시간차 폭탄처럼 조금씩 근육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죠. 밤에 잠들기 전에 그릭 요거트 한 컵을 드시면 잠자는 동안 내내 근육이 영향을 받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잠자는 시간이 근육이 가장 많이 분해되는 시간인데 카제인 단백질이 이를 막아줍니다. 깨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치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티지 치즈는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100g에 11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짜지도 않고 부드러워서 드시기도 편합니다. 크래커와 함께 드시거나 과일과 섞어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요거트는 피하세요. 설탕이 단백질과 결합하면 당화 반응이 일어나서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플레인 요거트를 사서 꿀이나 과일을 직접 넣어 드세요.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유당을 분해해 주기 때문에 일반 우유보다 훨씬 편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다가 점차 양을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견과류를 갈아서 뿌리면 식감도 좋아지고 단백질도 더 보충됩니다. 베리류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져서 일석이조입니다. 바나나를 으깨서 넣으면 천연 감미료 역할도 하고 칼륨도 보충할 수 있어요. 퀴노아나 햄프시드 같은 건 외국 음식이라 우리나라 사람 몸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조카딸 김수진이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할머니께 보낸 선물이 바로 이런 씨앗들이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이게 뭔 새모이 같은 걸 보내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직접 만든 레시피 영상을 보내드리니까 조금씩 시도해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7세이신 할머니가 매일 아침 퀴노아 죽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10년은 젊어 보이셨어요. 피부에 윤기가 나고 머리카락도 덜 빠지셨습니다. 무엇보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으셨어요. 허무맹랑한 소리 한다고 못 믿으시는 분들, 실제로 제가 목격한 일입니다. 지금도 의심만 하고 계시면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퀴노아는 완전 곡물입니다. 쌀이나 밀과 달리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요. 100g에 14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현미의 3배에 해당합니다. 더 놀라운 건 섬유질이 현미의 5배나 많다는 점입니다. 햄프시드는 더욱 특별합니다. 대맛이라고 하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환각 성분은 완전히 제거된 안전한 식품입니다. 30g에 10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는 달걀 2개와 맞먹는 양입니다. 이런 슈퍼푸드들의 가장 큰 장점은 소화가 쉽다는 점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런 씨앗류는 이미 자연에서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에 불리기만 해도 부드러워져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치아시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에 담그면 젤리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포만감을 주고 동시에 단백질도 공급해 줍니다. 15g에 3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간식으로 드시기에 좋습니다. 이런 씨앗들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스무디에 넣는 겁니다. 바나나와 우유, 여기에 햄프시드 1스푼을 넣고 갈아서 드세요. 고소한 맛이 나면서 영양도 풍부합니다. 퀴노아는 밥 지을 때 쌀과 함께 넣으세요. 쌀 2컵에 퀴노아 반컵 비율이 적당합니다. 식감도 좋아지고 단백질 함량도 크게 늘어납니다. 치아시드는 요거트에 섞어서 하룻밤 냉장고에 두었다가 드시면 푸딩처럼 부드러워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드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을 두고 점차 양을 늘려가세요. 또한 충분한 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씨앗류는 수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음식을 따로따로 설명드렸는데 혼란스러우시죠? 언제 뭘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제 큰아들 가족이 시골에 계신 시어머님을 모시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83세이신 시어머님이 몸무게가 35kg까지 떨어지셨더라고요. 식욕도 없고 기력도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급히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제가 만든 특별한 시간표대로 음식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유청 단백질 한 잔으로 시작했어요. 공복 상태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7시에 달걀찜 2개와 시금치나물을 드셨습니다. 오전 10시에는 그릭 요거트와 베리류를 간식으로 드셨어요. 점심에는 연어구이와 퀴노아밥, 오후 3시에는 아몬드와 치아시드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 이건 완벽한 실행 방법이라 자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녁에는 콩나물국과 두부찜을 드시고 잠들기 전에 코티지 치즈를 조금 드셨어요. 이렇게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에 24시간 내내 영양이 공급됩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 주에 1kg, 둘째 주에 1.5kg씩 체중이 늘어났어요. 한 달 만에 혼자서 화장실에 다니실 수 있게 되셨고 2달 후에는 마당에서 텃밭까지 걸어가셨습니다. 현재는 동네 노인의 활동까지 하고 계세요.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3배에서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운동 전후에는 빠르게 흡수되는 유청 단백질이나 달걀을 드시고 잠들기 전에는 천천히 흡수되는 카제인 단백질을 드세요. 개인별 맞춤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60kg이시면 하루에 72g에서 9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이를 5번에서 6번 나누어 드시는 겁니다. 흔한 실수들도 말씀드릴게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은 25g에서 30g이 한계입니다. 그보다 많이 드시면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배설됩니다. 또한 수분 섭취를 늘리셔야 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많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물 8잔 이상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나 차 말고 순수한 물을 드세요. 75세가 된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10km를 뛰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1시간 하고 저녁에는 손자들과 축구를 합니다. 제 동년배 친구들은
지팡이에 의존하고 있는데 말이죠. 30년 전 제가 45세였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건강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이 더 건강합니다. 체력도 더 좋고 기억력도 더 또렷해요. 혈압은 120에 80, 혈당은 90, 콜레스테롤은 180으로 모두 정상입니다. 제 비밀은 바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음식의 완벽한 조합에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먹는 겁니다. 아침에는 빠른 흡수, 저녁에는 느린 흡수, 운동 전후에는 특별한 조합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올바른 영양 공급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유청 단백질 한 잔으로 하루를 열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쉬워질 거고, 3달 후에는 10년 젊어진 모습을 거울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6개월 후에는 동년배들이 부러워하는 건강한 몸을 갖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왔습니다. 휠체어에서 마라톤 선수가 된 사람, 병상에서 등산가가 된 사람,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들을 봐왔어요.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이 되실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이 얼마나 활기차고 즐거울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손자, 손녀와 뛰어놀고 등산과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봉사활동까지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드세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년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디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댓글로 실천 후기도 남겨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